이러면 그 사회가 경직되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공직사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구 때문이냐 따질 필요 없죠. 여러분 때문은 아니에요. 일선에 일하는 공무원들 때문은 아닙니다. 정치 때문이죠. 이거를 고쳐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총력을 다해서 일선의 공무원들이 스스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선의를 가지고 한 일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제도, 그런 공직 풍토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교육 끝나고 돌아가시면 하실 일이 많을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 우려는 최소한 좀 내려놓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믿어질 거예요. 네가 내 인생 끝까지 책임질 거냐? 이런 생각 들죠? 그렇다고 해도 돼요. 그 사실이죠, 근데. 그러나 제도도 바꾸고 풍토도 바꾸고 그래서 공직자들이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다른 목적으로 그 사후적인 책임을 묻는 그런 일들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처하는 어떤 선택 결정의 단계에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죠. 그리고 그 사후적으로 이 결정이 잘 됐다 아니면 그보다 더 나은 결정이 있었다라고 책임을 묻고 평가하게 되면 이거는 공직자들한테 신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린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이상으로 제 일방적인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 합격을 축하하고 대한민국의 중간 주요 공직자로서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뜻깊은 강의해 주신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후 일정은 비공개 예정이니 기자단 여러분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공개해도 되는데요. 예,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비공개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분은 공개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해도 되고 지금부터 그냥 비공개하자면 비공개할게요. 어떠세요? 비공개하자. 공개하자. 공개하자. 이거 조금 많은데? 예, 그러면 과반수 의견으로 행사는 공개 행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집니다. 네, 대통령님 잠깐 그냥 바로 하시죠, 그냥. 쉬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통령님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제70기 신임 관리자 과정 교육생을 대표하는 의미로 자치회장이 첫 번째 질문 기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다영 자치회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제70기 신임 관리자 과정 자치회장 일반행정 직렬 진다영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신입 사무관들이 가져야 할 자세나 마음가짐에 대해 다시 한번 포부를 다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생 305명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해도 돼요. 꼭 안 물어봐도 됩니다. 물어보는 거 부담스럽게 해요. 네,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신 지 이제 1개월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소회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셨다면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평범한, 가장 준비된 질문 같은데 가장 곤란한 질문이네요. 네. 한 달 이제 조금 지났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부분이 안정이 돼가는 게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어쨌든 국정이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대치는 높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글쎄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주가가 많이 오른 것 정도? 다음, 네. 예,
다음 질문부터는 자유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 있는 교육생은 손을 들어주시고 사회자의 지목을 받으면 본인의 직렬과 이름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아니고 의견을 내도 된다. 예, 의견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눈에 가장 띄었던 이 교육생, 남성 교육생 세 번째 줄 남성 교육생에게 먼저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일반행정 직렬 151번 교육생 유현재라고 합니다. 먼저 국민을 위한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선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청년들이 학업, 취업, 그리고 정착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를 위해 새 정부가 구상 중인 정책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점 어려운 질문을 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만은 또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곧 기회 총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고, 기회가 줄어들면 이제 청년들, 새로운 사회 진입 계층인 약자죠. 약자인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기가 어려워지니까 경쟁은 격화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해지거나 좌절하게 되고, 그러니까 화가 나겠죠. 더군다나 이제 삶의 조건이 또 어렵고, 그 다음 세대, 안 그래도 어려운 청년의 그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는 더 암울하다 보니까 출산도 또 결혼도 이렇게 망설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전 세계적인 일반적인 어려워진 상황이긴 한데, 대한민국은 거기다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좀 추가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성장률 추락에 더해서 수도권 집중이 사실은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자원이 좀 부족하고, 경쟁은 격화됐는데, 또 지방은 다 소멸을 하다시피 하고, 서울에만 집중이 돼서, 수도권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자원 배분도 비효율적이고 자원 활용도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은 더 어려워졌죠. 또 지방 중에서도 청년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해결책이 있냐? 해결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완화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게 저는 결국 지역 균형 발전에 우리가 좀 주력해야 될 사유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냐. 첫째는 지금까지는 사실 정책, 여러분들이 하게 될 국가 권력 행사에서 중앙 집중적인 사고 또는 그에 기반한 중앙 집중적인 이제 자원 배분이 이루어졌어요. 예를 든다면 지방에는 예를 부울경, 어딘가 메가시티, 충청 메가시티에 GTX, CTX 순환 고속철도망 이런 거 좀 만들자라고 하면, 거기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굳이 그걸 만드냐. 그러면서도 서울은 A, B, C에 이어서 D, E, F까지 계속 만들고 있죠.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또 세금도 많이 내니까. 그러나 이 방향을 일부 이제 교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의 국가 역량 배분에서 지방에 대한 균형적 시각보다는 지방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니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기업과 산업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제도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억지로 보낸다고 되겠습니까? 해수부를 부산으로 보내는 건 사실은 상징적인 조치죠. 그 자체를 가지고 부산이 엄청나게 발전 또는 경남이 엄청나게 발전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또 새로운 북극 항로 개척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을, 그 영남, 남쪽 지역을 새로운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보여주는 거죠. 전남, 광주 이런 지역들에는 거기가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런 재생에너지의 보고니까 거기에
재생에너지를 싸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거기에 전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미래 첨단 기술 산업들을 대대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뭐 세제든 교육제도든 아주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답하기 너무 어려운데 하여튼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대적으로 관심 갖고 투자를 하는 게 길이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앞으로 계속 토론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 균형 발전에 각별히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는 교육생. 네, 저기 V 표시라면서 팔이 긴 저기 첫 번째 분단에 맨 뒤쪽에 남성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일반행정 전국직렬에 합격한 교육번호 302번 조수영입니다. 먼저 인수위 없이 출범하셔서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들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행정개혁 방향과 관련돼서 질문 및 제안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 MZ세대 공직 매력도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직자를 배출하는 주요 학과에서는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차라리 다른 민간 기업을 가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 공직에 입직을 한 이후에도 어떤 빠르게 퇴사를 하는 사례가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조직 문화입니다. 사실 중앙정부는 많이 개선이 된 편입니다만 지자체의 경우에는 여전히 신입 공무원들의 과장님 모시기 관행을 비롯해서 어떤 여러 가지 악습들이 잔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직 내에 이제 인수인계 매뉴얼은 없는데 조직 내에 힘든 일들은 신입이 이른바 짬처리를 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수 체계입니다. 현실적으로 공공부문이 민간 부문과 유사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을 나타내는 이른바 공무원 보수 민간 임금 접근율이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2023년에 집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연간의 청춘을 투자해서 쟁취한 공직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에 대해서 노력한 만큼의 보상 그리고 그 가치만큼의 보상이 체계화되는 것이 충분히 저는 기여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어떤 문제의식 그리고 향후 어떤 그런 N세대의 좀 더 친화적인 행정개혁의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최근에 사무관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구급 합격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중도 퇴직한다고 조기에 퇴직한다고 합니다. 구급 공무원들의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을 겨우 벗어난 정도, 뭐 거의 그에 근접하는 정도라고 하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연금 제도가 공무원들은 당장 보수는 낮아도 연금 제도가 사실은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해서 재직 기간 잘 견디면 재직 후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데 지금 연금 개혁으로 인해서 내는 만큼 받자 왜 공직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혜가 많냐라는 국민적 반론 때문에 이 연금 개혁이 점점 이루어지면서 공직사회에 대한 보수 매력도는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연금에 특별한 혜택이 없다면 보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박봉을 견디면서 특히 동사무소 가서 내가 이 고생하면서 내가 왜 버텨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퇴직자가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이 점에 대한 저도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청년 세대들이든 누구든 국민들이 이제 직업을 선택하는 데서 1번 공직자, 2번 공기업, 3번 대기업 뭐 이렇게 되게 번호가 1, 2, 3 순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물론 그 순위는 뭐 다를 수도 있겠어요.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나은 편이다. 약간 서글픈 현실이긴 하죠. 어쨌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 게 우선순위 같고요. 공직자들의 처우 개선도 중요한 과제이긴 한데 그게 우선순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나마 그것도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되니까요.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 개선해야 될 점들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표현에도 약간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쟁취한 공직이라는 표현 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쟁취를 했든지, 쉽게 얻었든, 공직 자체의 매력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름의 의미를 공직 자체에서 찾아야지, 높은 보수, 다른 일반 기업에 비하면 별로야. 라고 생각하면 사실 공직에 대한 매력을 느끼긴 쉽지 않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벌려면, 기업으로 가는 게 좋겠다. 창업을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우수한 자원들이 지나치게 공직으로 너무 몰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행정고시 오신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스스로? 체면 차리시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사실은. 20대 또는 30대의 일반 일선 공직자들이 30년 해야 겨우 도달할까 말까 한 지방 공무원들은 사무관 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중앙 공무원들은 좀 다르긴 한데, 지금 9급에 출발한 기초단체 공무원들 사무관 되는 게 꿈이라서 어떤 아주 나쁜 단체장 만나면 뇌물 주고 막 이러죠. 근데 여러분들 시험으로 어쨌든 5급을 출발점부터 취하게 된 거니까 엄청난 기회를 가지신 겁니다. 그리고 더 길게 보면 사실은 그 사회가 가진 우수한 자원들은 과학기술, 첨단 산업 이런 부분에 사실 더 많이 투입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나라 사회가 사실 공직, 요즘은 이공계는 전부 의대 간다면서요. 그런 것도 사실 심각한 문제죠. 조금씩 고쳐봅시다. 갑자기 내가 기가 죽었는데. 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